그러면 학교의 시설, 교사의 자질, 교육과정 등의 측면에서 학교 간 차이가 없어야 된다. 그럼 뭐였어? 학교 간 차이가 없어야 된다. 여건, 저는 조건의 평등이었죠. 답은 3번. 30번. 기억, 사람이 타고나는 능력은 다르기 때문에 교육의 양은 능력에 비례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기회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발을 통해 능력에 따라 배분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허용적 평등. 그쵸? 그 다음 사람은 능력은 마치 자연적 복권 같은 거래. 그래서 복권을 잘못 뽑아 불리해진 사람에게 우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어느 정도 적성하는 건 도리에 맞다. 이건 결과의 평등이죠. 자, 그 다음 31번. 미국의 헤드 스타트 프로젝트, 영국의 ETA 사업이 추구하는 평등의 유형은 결과의 평등. 쉽죠? 다음 32번은 자, 다음 설명의 롤즈의 교육평등 원리. 이게 이제 지방직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모든 이익이 평등하게 분배되도록 요구하지는 않지만 평등한 분배로부터 일탈은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득이 될 경우면 인정대함을 요구한다. 사회적으로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은 필요에 특히 신경 쓸 걸 요구한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희생으로 잘 살게 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자, 롤즈의 원리들이죠. 교육평등 원리들이죠. 그럴 때 거기 이런 것들 특히 어떤 원리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어? 차등의 원리. 그쵸? 그래서 위에 거, 그 다음 밑에 거 모든 이익이 평등하게 분배되도록 요구하지는 않지만 평등한 분배로부터 일탈은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득이 될 경우면 인정돼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잘 살게 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이걸 전제로 해서 가운데가 성립한다는 거죠. 이미 나왔으니까 이건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제가 지난번에 분석해 드렸죠. 3년 전 거는 3년권 빼라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33번은 보상적 교육평등관에 해당하는 내용. 그러면 보상적 교육평등관은 결과평등입니다. 이거 꼭 알아둬요. 보상적 평등이 아니라 보상적 평등관이라고, 평등관이라고 그랬죠. 보상. 다음에서 고른 것은 성별이나 인종의 차별 없이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이건 허용적 평등이고, 교복 2, 이건 보상적 평등, 즉 결과의 평등이죠. 대학 입시에서 농어촌 지역, 이것도 보상적 평등이죠. 그러니까 보상적 평등하면 좀 헷갈리니까 그냥 보상적 평등 나오면 결과 평등 이렇게 써놓고 푸시면 돼요. 결과 평등이죠. 학교의 시설 및 여건, 교사의 전문성, 교육관의 학교 간 차이를 줄이는 건 여건의 평등이죠. 따라서 답은 니은하고 디귿, 그쵸? 교육의 보상적 평등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보상적 평등관에 대한 설명이 가장 적절한 것은. 답 몇 번? 당연히 4번이죠. 자, 그 다음 내용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학업 성취가 낮은 학생들의 보충 교육을 해준다. 농촌과 도도벽지 학생 추가적인, 당연히 교육 결과 평등. 36번 교육 결과 평등을 위한 정책에 해당하는 것은 하고 물어봤었어요. 딱 봐도 2번 보상교육은 뭐라고 그랬어요? 결과 평등이라고 그랬습니다. 37번은 교육 결과 평등을 위한 조치로 옳은 것은. 자, 1번은 허용적 평등, 2번은 보장적 평등, 3번은 여건의 평등, 4번은 결과 평등. 그쵸?
자, 그 다음 경제적 빈곤 과정 자녀들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부를 지원하는 제도와 관계가 깊은 것. 자, 경제 빈곤 과정 자녀들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해 준대. 제도가 관계가 깊은 것은 지금 어떤 거야? 빈곤 과정 자녀들의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거. 아까 직영사제 치부라고 그랬죠. 경제적인 것을 제약을 제거해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취약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준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은 1번입니다. 교육계획 보장 제품들. 그 다음 39번은 교육 결과는 평등해야 한다는 평등론적 교육사역 입장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교육의 직접적인 변화를 보기 어려운 것. 우선교육이 확대된다. 사회적 약자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전체 국민의 평생학습량이 늘어난다. 취약자 아이들을 위한 보상교육이 확대된다. 자, 교육의 결과는 평등해야 한다는 평등론적 교육사역 입장으로 나타나는 교육적 직접적인 변화로 보기 힘든 것. 교육 결과는 평등해야 된다. 무상교육은 무엇에 해당돼? 보장적 평등. 자, 여기 봐봐요. 직영사제 치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지리적, 경제적, 사회적 제약을 없애줘서 취약을 보장하는 것. 자, 선생님 고등학교 무상교육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고등학교 무상교육 최근에 실시했죠. 이걸 뭘로 설명해 보면 교육 평등관으로 설명해 보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 고등학교 무상교육. 그렇죠. 자, 봐봐요. 경제적인 제약을 받고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기에 경제적 제약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경제적 제약을 제거해서 고등학교 취약을 보장해 준 거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보상교육, 무상교육 시켜준 건 아니잖아. 누구에는 다 무상교육이잖아.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한다면 가난한 애들이 특별하게 뭘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죠. 그래서 이건 1번이 답이고 이건 보장적 평등이고 40번은 사회적 저소득층 보상교육 나오면 무조건 뭐라 그랬어? 교육 결과 평등. 41번은 자 41번 평등은 계속 시험에 나오잖아. 시험 문제 꼭 한 문제 나온다는 소리야. 딱 봐도 2번이죠. 2번은 보장적 평등이죠. 42번은 옳지 않는 거. 선생님들 풀어오면 좋은데 안 풀어오니까. 당연히 답은 1번이죠. 허용적 평등은 능력에 대한 차등을 인정한다고 그랬죠. 자, 교육 결과 쌤 교육 평등관이 얼마나 시험이 많이 나오는지 봤죠? 그러니까 한 문제만 잘 보면 이것만 잘해도 교육사역에서 한 문제를 맞출 수 있다. 그렇죠? 혹시 질문 있어요? 질문. 결과 이 평등관은 좀 중요하니까 질문을 조금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없어요? 그럼 이제 거기 어떤 거 풀기 위해서 스테톤과 찰나자의 돈부심
쌤 거기 사회자본이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쓰이는 것도 있고 나쁜 쪽으로도 쓰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자, 조금 이따 콜맨 보고서 할 때 사회자본 한 번 더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 이야기는 사회자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쌤들이 출세를 위한 조건이 뭐가 있어야 돼? 혹시 우리 쌤 대학원까지 다니셨나요? 대학원? 혹시 대학원까지 다니신 분들? 자, 교수하고 싶어요. 교수하고 싶으면 어떤 걸 갖춰야 돼? 그렇죠. 일단 돈, 그렇죠? 돈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게 있어야 돼? 교수하고 싶으면. 좋습니다. 학번? 좋습니다. 학번. 학벌이 좋아야 되겠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줄이 좋아야죠. 줄. 그렇죠? 줄이 튼튼해야 되겠죠. 네, 연줄이 있어야 돼. 연줄. 이제 좀 어두운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제가 아는 사람이 사립학교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립학교에서 열심히 하면 정교사 시켜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8년 동안 죽어라고 여기서 시키는 거 다 했어요. 그래서 해년마다 해준다고 그래서 이제 8년 지났으니까 해주겠지 했는데 9년째 되던 이사장 친척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잘렸어요. 그런 거 보면 사립학교 교사 되는 것이 가장 출세는 출세단은 아니지만 사립학교 교사 될 때 필요한 게 뭐였어요? 돈을 많이 줬거나 그 전에 이를테면 스카이 학벌 나왔거나 학벌에 줘서 외국 유학까지 갔다 오고 그랬거나 아니면 그렇죠. 이사장 연줄이라도 있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걸 이제 거기 있는 거 그럼 이거 연줄은 뭐라고 부를 수 있겠어? 경제자본, 이건 경제자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학벌은 이를테면 인간자본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겠고 연줄은 무슨 자본이야? 사회자본이죠. 부정적으로 쓰였을 때 지금 쓰는 거예요. 사회자본이 긍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콜맨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스탠턴 거기 있는 뭡니까? 스탠튼과 살라자와 돈부시 이 사람들은 뭘 이야기했다? 부정적인 걸로. 그래서 사회적 자본이고 교육의 효과에 대한 갈등론적 접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어떤 거다? 연줄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주 독특한 분이 이건 내신 것 같고 물론 이거 있긴 했어요. 근데 7급 문제였고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해는 됐죠? 자, 그 다음 44분 이번에 나온 거랑 좀 비슷하긴 하네요. 그렇죠? 이번에 기출 한번 읽어보시면 선생님 뭐가 그에서 키워드가 뭐인 것 같아? 그렇죠. 귀속적주의, 업적적주의 이런 말들 키워드죠. 귀속적주의라는 것은 그대로 자기 부모걸 그대로 세습하는 거고 업적적주의라는 건 자기 노력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건 올라가고 내려가고 사회 이동을 이야기하고 있죠.
좋습니다. 그럼 키워드들을 골라서 답을 하셔야 돼요. 다음 45번 문제. 헤비거스트. 이것도 사실 문제가 이것도 이론적인 문제를 좀 알아야 되는데, 헤비거스트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가 학교 교육이 무엇에 사회적 지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쭉 읽어보는데 결론은 그런 내용이죠. 어쨌든 학교를 좀 긍정적으로 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능론적 시각에서. 그럼 다음 몇 번? 2번. 근데 이런 건 우리 선생님들 기출문제를 풀 때도 7급 국가적인 가끔 조금 엉뚱한 문제 있습니다. 그런 건 크게 염두에 두지 말고 무시해도 됩니다. 그 정도까지는 어렵게 그 정도까지 문제 지엽적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46번은 학생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내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딱 보니까 지능이죠. 지능은 학교 내 요인이 아니라 개인 요인이죠. 그래서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친 건 개인 본인 특성. 학교 내 요인은 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시설도 있을 거고. 그다음 학교 외에는 지역사회라든가 학부모라든가, 그렇죠? 가정배경 이런 것들이 다 학교 외. 그렇죠? 그래서 학생의 지능은 학교 내가 아니라 개인적 개인. 학생의 격차를 지능 또는 문화 소양을 차이로 설명하는 거. 우리가 그냥 그런 걸 지능 결핍 모형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결핍 모형이 답인데. 선생님 특징들이 다 7급이죠. 그러니까 무시해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이제 여기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한 번만 잘 들어보십시오. 이번에는 어떤 거하고 어떤 것을 문제 삼냐면, 봅시다. 학업 성취도가, 여기서 학업 성취도는 주로 성적입니다. 학교에 학업 성취도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학교에. 우리 선생님 학교 다닐 때 몇 등 나셨어요? 1등 나셨잖아. 2등도 있었고 5등도 있었고 10등도 있었죠. 그럼 이 학교 학업 성취도 차이가 뭐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해? 선생님 생각하는 학업 성취도 차이가 대답 안 해주기로. 그거 물어. 그럴 때, 선생님 봐봐. 지능 결핍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좀 재수없죠? 젠슨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지능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다. 사람들 의외로 그거 많이 믿죠, 근데. 그렇더니 문화환경 결핍론은 가정 배경 때문이다. 문화환경 결핍론은 뭐 때문이다? 가정 배경 때문이다. 세 번째는 교사나 교육과정 때문이다. 그래서 특히 이제 교사 결핍론이라고 써놓고 교육과정도 포함합니다. 보통은 교사나 교육과정 결핍론. 여기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겠어? 교사 교육과정 결핍론은 교사가 잘못해서 성적 차이가 난다는 거야. 교사가 아까 피그말리온 낙인 같은 거 시키면 어떻게 돼? 성적 차이 나죠? 대표적인 게 피그말리온 효과, 낙인 효과. 이렇게 써줬으니까 우리 선생님들 어떤 것이 학업 성취 차이에 영향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생각한 바가 없죠. 그냥 넘어갑시다. 그래서 지능 또는 문화 소양의 차이로 보면 결핍 모형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학업 성취 격차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거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 이제 쓰겠습니다. 아까 한번 정리해 봅시다. 문제를 통해서. 먼사이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적 특성이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아니라 미친다고 이야기했죠.
미치겠죠 지금. 자, 언어 사용 특성. 어떤 중위층 학생들은 정교한 어법, 하루층 학생들은 제한된 어법이어서 이 차이가 학업 성적 차이를 일으킨다 그랬죠. 자, 부르되는 문화 자본 이론은 특정 문화에 익숙한 계층이 학업 성적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사회 자본 이론은 가정 환경이 지역 사회 및 학교와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학업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사회 자본 이론은 주로 이제 콜맨 겁니다. 조금 더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학업 성취에 대한 결과로서 평등 측면에서 보상교육 프로그램이 결과로서 평등 맞죠? 결과로서 평등은 보상교육이라고 그랬죠. 자, 학생의 학업 성취에 관한 학자의 주장을 바르게 진술한 건 젠슨 나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젠슨은 여기. 젠슨은 유전적 요인이 아닌 환경적 요인 때문에 소수 인종의 학업 성취가 낮다고 주장했다가 아니라 젠슨은 지능 때문이니까 유전적 요인이죠. 콜맨은 학교 시설 자원이 가정 배경보다 학업 성취 말이 안 되죠. 콜맨은 여기 있습니다. 콜맨. 자, 콜맨 보고서 한번 읊어봅시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 가정 배경, 그 다음 동료 집단, 그 다음 교사의 질, 그 다음 학교 시설. 자, 로젠탈과 제이콥스는 로젠탈과 제이콥스이 주장한 자성예언 효과, 아까 피그말리온 효과를 이야기한 사람들이 로젠탈과 제이콥스입니다. 피그말리온하고 자성예언하고는 좀 다른데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피그말리온은 자신의 평가, 교사 기대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 이 자성예언은 스스로 꿈은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하면 진짜 이루어진다는 게 자성예언이에요. 근데 그 말이 피그말리온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 학업 성취가 오르락가려는 교사의 기대가 학생의 학업 성취를 높였다고 주장하였다. 3번 맞죠? 4번은 말이 안 되잖아. 벌써는 제한된 어법이 더 낫기만 뭡니까? 가정 배경이 노동자 계층 자녀들은 제한된 어법을 쓴다고 그랬죠. 이런 걸 코드 이론이라 그러니까 코드라는 표현도 써요. 다음 50번은 자 이제 여기 한번 봐요. 여기 이제 콜맨 보고서에 조금만 더 들어가면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부분이 가정 배경 부분. 콜맨은 가정 배경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가정 배경 중에서 어떤 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또 분류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콜맨은 경제 자본, 그다음 인간 자본, 콜맨 분류에만 해당됩니다. 이건 일단 콜맨은 이렇게 사회 자본 세 가지, 다른 사람들은 문화 자본도 넣기도 하는데 여기 세 가지로. 자, 여기 봅시다. 경제 자본은 어떤 건지 금방 알겠죠? 가정의 재산, 소득. 그다음 인간 자본은 부모의 교육 수준. 사회 자본은 부모와 자녀의 신뢰나 유대관계. 이게 사회 자본.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자, 콜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가정 배경이 크게 영향을 미치면 콜맨 보고서까지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결국은 가정 배경을 보완해주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아까 보상교육도 있겠지만 그건 한정적일 거고 그러면 경제 자본을 보완해주면 일단 되겠죠. 흑인 가정에다가 돈 많이 주면 되겠죠. 날라겠죠. 흑인 가정에만 돈 주면 날라겠잖아. 두 번째. 자, 이제 흑인 가정의 부모님들은 일자리 그만두시고 학교부터 다니세요. 부모 교육 수준 높이는 거 말도 안 되죠. 자녀 부모와의 신뢰나 유대관계는 이 하류 계층이라 하더라도 유대관계 높일 수 있겠어, 없겠어? 높일 수 있겠죠.
쌤 진짜 죄송. 쌤 무슨 계층이야? 하류냐, 중류냐, 상류냐? 하류라고 해줘. 그렇죠? 근데 부모님하고 유대관계 좋죠. 그러면 또 그래서 공부 잘하잖아. 공부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학업 성취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강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아까 잘나자와 돈부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걸 연주 모형이라서 안 좋은 쪽으로 사회자본을 이야기했다면 여기는 긍정적인 부분의 사회자본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조금만 더 합시다. 이게 없이 경제자본과 인간자본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면 봐봐. 경제자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아 이렇게. 근데 이 경제자본이 어떤 거? 사회자본이 아예 없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신뢰관계가 없는 집안하고 학업성취도를 재보면 전혀 관계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제자본도 효과를 발휘하려면 신뢰관계가 좀 있어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신뢰와 유대관계가. 그만큼 이제 사회자본은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네? 네. 이렇게 보니까 동료 집단도 결국은 동료간 커뮤니케이션이니까 학교에서의 사회자본이네. 그렇죠? 일단 사회자본을 강조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50번 문제 빨리 풀어보시면 사회자본, 그렇죠? 51번 콜맨의 평등, 교육평등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이제 여기 연구 많이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1960년대 인권과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수행됐다. 맞죠? 불우한 계층의 학업 실패 원인이 학교에 있기보다는 학생의 가정 배경에 있다고 결론은 맞죠? 교육 평등의 관점을 결과 평등에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보상교육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기후평등에서 결과평등으로 바꿔놨죠. 3번이 거꾸로 돼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4번 불우한 계층의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들이 나오게 됐다. 좋습니다. 그 다음 52번 콜맨의 교육 불평등에 관한 보고서인 교육 평등에서 도출된 연구 결과가 적절하지 않는 거 빨리 골라보십시오. 그냥 딱 봐도 알겠죠? 이걸 떠내고 있어요.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2번은 친구 간의 관계 안 중요하다. 이거 말이 안 되죠? 53번 콜맨 보고서 내용을 옳지 않는 것. 답은? 그렇죠. 여기 순서 물어보잖아. 교사의 학교 시설에는 교육과정도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교사의 질이 더 높죠. 3번. 7급은 하여튼 조금 더 문제가 그래요. 54번은 사회자본의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자본 찾으라는 말이에요. 다음 몇 번? 사회자본 3번. 그 다음까지 또 콜맨 있네. 55번은 콜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몇 번? 몇 번? 3번은 같이 취약기에 부여하자는 거 아니죠? 결과 평등이 취약기에 보장하는 거 아니잖아. 그럼 보장적 평등이고. 그래서 3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56번부터 또 풀겠습니다.